여러분, 운명은 이토록 지독한 걸까요? 지난번엔 은조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리고 이번엔 이열의 목에 칼날이 닿았을 때, 영혼 체인지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찰나에 발동하는 운명의 팔찌. 그런데 말이죠. 이번 체인지는 단순한 위기 탈출이 아닙니다. 이열의 몸을 빌린 은조의 손에 왕의 목을 겨눌 단도가 쥐어졌거든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이열의 질주, 그리고 원수의 심장을 노리는 은조의 서늘한 눈빛. 오늘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11화의 결정적 복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심장을 짓누르는 통증과 함께 반짝인 운명의 팔찌. 정신을 차린 은조가 마주한 건 금방이라도 숨통을 끊을 듯 서슬퍼런 칼을 든 광기의 왕, 이규였습니다. 하지만 은조를 더 절망케 한 건 포승줄에 묶인 채 흙바닥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오라비 데일의 모습이었죠. 마지막 기회다. 다시 말해보거라. 왕의 다그침 앞에 은조는 입술을 깨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오라비를 살려야 한다. 복수를 잠시 뒤로 미룬 은조의 한 발 물러선 대답에 이규는 칼을 거두고 명합니다. 일단 데일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지만 은조의 소매 속엔 이미 날카로운 단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신이 주신 기회야. 원수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은조는 독대를 자청합니다. 은조의 몸에서 깨어난 이열의 귓가에 제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제이는 쓰러진 은조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 이름을 부르지만 눈을 뜬 이열의 반응은 서늘하기만 합니다. 내가 지금 그 이름으로 보인단 말이지? 생소한 말투와 눈빛에 제이는 얼어붙고 말죠. 하지만 이열에겐 제이의 당혹감을 달래줄 여유조차 없습니다. 왕의 칼날 앞에 홀로 남겨진 은조, 그녀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궐로 가야 한다. 지금 당장. 이열의 절박함에 제이는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평소라면 은조를 막아세웠을 그였지만 지금 눈앞에 은조가 내뿜는 기세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결국 제이는 은조의 몸을 한 이열을 데리고 궐로 향합니다. 궐문 앞, 여인의 몸으로 추국장 근처까지 접근하기란 불가능한 상황. 이때 제이가 은밀히 대추를 불러내준 것이죠. 대추를 마주한 이열은 추국장에서의 일을 소상히 묻습니다. 하지만 대추가 전한 한마디는 이열의 심장을 얼려버립니다. 이열은 확신합니다. 두 번 다시 실수는 없을 것이라던 그 말이 사실은 목숨을 건 암살을 뜻한다는 걸요. 제이의 도움으로 궐 안까지 잠입한 이열. 이제 남은 건 은조의 손에 들린 칼날이 왕의 심장을 찌르기 전에 그녀를 막아서는 것뿐입니다. 은조의 모습을 한 이열이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여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당당한 기계, 그 눈빛은 왕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이 없었죠. 이열은 은조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서슬퍼런 직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령 배우였더냐. 격앙된 이규의 사자후가 궐 전체를 뒤흔듭니다. 이규는 혼란에 빠집니다. 다선리 밖의 관역도 놓치지 않던 조선 최고의 신궁 홍민직, 그 피를 이어받은 데일이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건만 눈앞에 이 가냘픈 여인이 뿜어내는 기세는 홍민직 그 이상의 무게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세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살기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둘만 남게 된 적막한 공간. 그때 이열이 은조의 몸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부드럽게 포옹합니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당황한 은조가 몸을 굳히자 이열은 특유의 여유로운 말투를 툭 던집니다. 오해하지 마. 사심 없으니까 그냥 내 몸이 무사한지 확인차. 남의 귀한 몸의 생채기라도 났으면 곤란하잖아. 장난스러운 말투지만 은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인지 열의 심장 소리인지 모를 두근거림이 서로의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음을요. 하늘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굴면 안 되는 거잖아. 그 품 안에서 은조 역시 참아왔던 숨을 토해냅니다. 원수를 갚겠다는 서슬퍼런 도끼도, 오라비를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도 이 남자의 온기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제 이들에게 영혼 체인지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대신 겪고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지독하고도 찬란한 운명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운명의 복선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과거 어린 이열이 물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그날, 호련히 나타나 그를 구해준 뒤 사라졌던 그 손길. 열의 생명을 붙잡아준 그 인연의 시작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 은조였을 겁니다. 10년 전 물속에서 시작된 구원이 이제는 영혼을 맞바꾸는 팔찌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동자승의 모습으로, 때로는 풍등 장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두 사람을 엮어주던 신의 한 배. 그것은 결국 너희는 서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예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은조가 풍등에 빌었던 그 소원처럼 하늘은 비극이라는 가면을 쓴 채 이 두 사람을 기어코 한 몸으로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궐 안을 감도는 향취가 짙어질수록 왕이규의 광기는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치닫습니다. 환각과 환청이 빚어낸 폭정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
그리고 그 폭정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스승 홍민직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조정은 거대한 해일이 덮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기괴한 정막 속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어둠 속에서 숨죽이던 자들이 움직입니다. 비밀 단체의 수장 비구니와 영의정 승록,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대신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무너져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열을 새로운 보위에 올리는 것이었죠. 홍민직의 죽음으로 대신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소. 승록의 무거운 한마디에 비구니가 서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리신 모양이군요. 오래전 선왕께서 남기신 마지막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선왕의 뜻. 그것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감춰진 진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열의 남다른 영민함을 알아본 선왕은 세자가 아닌 열을 보위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비쳤습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세자, 지금의 왕이규는 그 기류를 단숨에 읽어냈죠. 어느 칠흑 같은 밤, 형이었던 이규는 어린 동생 열의 귀에 대고 나지기,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열아, 너의 총명함을 숨겨라. 절대 반짝이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죽은 듯 살아라. 그래야 내 어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동생을 지키기 위한 충고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경고였을까요? 그날 이후 열은 스스로 빛을 껐지만 운명은 기어코 그를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정을 주도하는 비구니의 정체는 선왕의 후궁이자 이규에 의해 아들을 잃은 어미, 자식을 잃은 어미의 서슬 퍼런 복수심이 이제 영모라는 이름의 칼날이 되어 왕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간신히 서로의 온기를 확인한 것도 잠시, 이열은 은조의 손을 꽉 잡으며 절박하게 말합니다. 은조야, 이제 궁 안팎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그러니 나와 함께 도망가자. 저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은조는 떨리는 눈빛으로 이열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 손을 놓습니다. 저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차가운 옥에 갇힌 도련님을 두고 제가 어찌 발걸음을 떼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보다 가문의 비극을 짊어지려는 은조의 눈물겨운 거절. 이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이토록 시리고 아픕니다. 설상가상으로 거란의 눈길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이미 열의 마음이 은조를 향해 있음을 눈치챈 대비는 서늘한 덫을 놓기 시작하고 궐 밖에서는 비밀단체의 수장 비구니가 은조에게 접근합니다. 길동의 이름으로 억울하게 죽은 아비의 복수를 완성하고 세상을 바꾸지 않겠느냐. 비구니의 이 위험한 제안은 결국 열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은조 또한 열을 추대하려는 반역의 움직임을 이열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사랑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은조는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군의 몸을 입고 왕의 곁을 지키던 은조는 왕의 정신을 갉아먹는 그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향의 냄새에 주목합니다. 이 냄새, 평범한 향료가 아니야. 은조는 왕이 중독된 그 독향의 출처를 추적하며 모든 악행의 설계자 임사형의 꼬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을 통해 왕을 산송장으로 만들고 스승 홍민직을 사냥터의 짐승으로 몰아넣은 그날의 진실. 은조는 대군의 권위로 그 추악한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은조는 임사형의 가면을 벗기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뒤바뀐 몸으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두 사람. 과연 은조는 복수의 단도를 휘두를까요? 아니면 이열과 함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게 될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11화의 결말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소름 돋는 12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드신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